여러분, 매일 먹는 반찬 속 이 작은 생선이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연구에서 이 생선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대량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물 맛을 내는데도 밥상 위 반찬으로도 빠지지 않던 바로 그 생선인데요. 그렇다면 이 생선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그리고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진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멸치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멸치는 국물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하고 반찬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한국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친근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서 멸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대량으로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서울에 사는 73세 임두래 어르신도 최근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하셨습니다. 평소 국이나 찌개, 나물 반찬에 멸치를 자주 사용하던 어르신은 이제까지 건강에 좋은 줄만 알았던 멸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대량으로 검출되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에게 멸치는 값도 부담이 적고 조리하기도 간편해 늘 곁에 두던 식재료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먹던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럼 이제 뭘로 국물을 내야 하나? 손주들한테도 먹이면 안 되는 건가 하는 걱정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는 식재료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은 누구에게나 불안과 근심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미세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왜 멸치에서 많이 발견되는지, 또 우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세 플라스틱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눈으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지름 5mm 이하의 플라스틱 조각을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햇빛과 파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잘게 부서지고 갈라지며 만들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 작은 조각이 바다 생물들의 먹이와 섞여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물고기, 조개, 새우 같은 해양 생물들이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함께 삼키게 되고 그 결과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오염된 해산물은 결국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면서 우리 몸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히 플라스틱 조각이 몸속에 들어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속에는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같은 성분은 인체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켜 신체 균형을 무너뜨리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물질들이 장기간 체내에 쌓이면 만성 질환이나 염증, 심지어 암과 같은 중증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세 플라스틱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심각한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멸치에서 유독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견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멸치의 생활 습성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멸치는 바다의 표층, 즉 수면 가까운 곳을 무리지어 다니며 먹이를 찾습니다. 문제는 이 수면 위로 각종 미세 플라스틱이 떠다닌다는 점입니다. 파도와 햇빛에 의해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들이 먹이와 함께 섞여 있어 멸치가 먹이를 삼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미세 플라스틱도 함께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서식 환경입니다. 멸치는 주로 해안가와 가까운 지역에서 많이 잡히는데 이곳은 생활 쓰레기와 산업 폐기물로 오염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생선보다 해안가를 오가는 멸치가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건조와 가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멸치를 말릴 때 바람과 공기를 직접적으로 맞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나 플라스틱 입자가 멸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포장과 유통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추가적인 오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멸치가 가진 생활 습성과 서식 환경, 그리고 가공 과정까지 더해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축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소화기관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입자가 장벽에 상처를 내고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면역체계 이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외부 물질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과정이 지속되면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셋째, 내분비계 교란입니다. 플라스틱 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은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려 혈당, 혈압, 성호르몬 분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노인,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그 위험이 훨씬 큽니다. 단순히 배탈이나 설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단은 멸치와 해조류, 생선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멸치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성장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골고루 도움이 되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한 영양 공급원이라는 장점과 함께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새로운 위험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무조건 멸치를 끊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심코 매일 먹는 습관이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멸치를 조금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첫째, 멸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작은 먼지나 이물질이 함께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식단에 넣어보세요. 멸치 대신 두부, 콩류, 달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을 활용하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식재료를 고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어물류는 유통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판매처에서 구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우리 몸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 몸의 해독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녹황색 채소, 해조류,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은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면역력 유지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실천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의 회복력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멸치와 같은 재료를 조금 줄이고 다양한 식재료를 골고루 먹는 것,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 그리고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의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 늘 올라오는 멸치가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환경 오염으로 인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식재료를 고르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이어가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공유하셔서 함께 건강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